네,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과장 정용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은 참석했고 반은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 과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지 궁금할 것 같아서 우선 교수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정원주 교수님, 지금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 교실이. 사랑의 실천 리더십 공간 영상과 편집으로 1학년하고 함께 하실 거고요. A반, B반 다. 그리고 졸업 설계, 공간 스튜디오 이렇게 3학년하고 수업을 하실 겁니다. 다음은 우리 이호성 교수님. 여러분하고 사랑의 실천 리더십으로 다 만나면 좋은데 여기서 4분의 1만 사랑의 실천 리더십 교과목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조명 디자인 2학년 LB반을 수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2학년 때. 그 다음 이정화 교수님. A반 진로 탐색하고요. 또 그 A반의 2분의 1인 사랑의 실천 리더십 과목을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고, 그 다음 제도 LB반 1학년들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기획 방법론이라고 전공 심화 과정에 있는 과목을 이번에 마치셨습니다. 다음 최효식 교수님. 최효식 교수님은 3학년 때 가서 이제 시공 적산 과목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아 교수님은 지금 수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못하셨는데 실내 마감 재료 실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스튜디오 1실에서 한번 모였죠. 거기 마감재가 다 있었잖아요. 그 마감재를 같이 여러분하고 수업하실 예정이고 지금 2학년 수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저입니다. 저는 진로 탐색 B반하고 사랑의 실천 그 2분의 1을 하게 되는데 왜 자꾸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총 이제 70명 가량 78명이지만 70명 가량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멘티와 멘토 선생님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네 분의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좀 소규모로 만나서 수업하는 게 사랑의 실천 리더십이라는 과목이라서 A반, B반, A반 진로 탐색, B반 진로 탐색 이렇게 있고 그 인원을 또 반으로 나눠서 4명의 교수님이 사랑의 실천 리더십을 가르치세요.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에 사랑의 실천, 우리 퀴즈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 실천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소규모로 했어요. 웬만하면 더 나누고도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20명 가량, 20명은 안 되고 20명 가량으로 이제 따로따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은 원래는 1학점짜리 수업이에요. 1학점짜리니까 1시간씩 15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짧게 만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으로 하고 8주만 집중 이수제로 해서 A, B, C, D 학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수했다. 패스 과목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멘토 선생님께 묻고 우리 교수님들은 멘티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1학년하고 3학년을 이번에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겸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함께 하시지 못하셨어요. 수업도 있으시고 오늘 수업이 아니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정혜 교수님은 1학년 AB반 여러분하고 실내 스케치를 하실 거예요. 재미있게 실내 스케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임진택 교수님은 이번 1학년 수업에는 들어가시지 않지만 CAD
과목으로 여러분 CAD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 박세정 교수님은 상업공간 스튜디오하고 또 우리 4학년 심화과정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노윤희 교수님은 여러분들 수업 컴퓨터 그래픽 기초 여기에는 포토샵 등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거를 노윤희 교수님하고 함께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박은하 교수님은 1학년 의사소 1학년 AB반 1학년 이게 과목이 잘못된 것 같군요. 박은하 교수님은 실시 설계 실습 2학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공간 데코레이션을 이번에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욱 교수님은 컴퓨터 과목 중에서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3D로 구현해내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거고요. 이선주 교수님은 실내 디자인 4를 가지고 1학년 여러분하고 함께 수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계획론 B반은 이선주 교수님이 하고 A반은 제가 그렇게 나눠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과에 오면은 실기 수업이 많아요. 실기 수업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재밌게 실기 수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모형도 만들고 도면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여러 과정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한 과정을 끝내면서 뭐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거고요.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필드 트립도 나가요. 뭐 레미안 갤러리라든지 여러분들 도움되는 날씨 좋은 날 그런 날 필드 트립도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고적 답사를 가요. 한꺼번에 버스 타고 1박 2일로. 그래서 뭐 광주 비엔날레를 본다든지 그 주변에 고적들 답사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여러분들은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지금 일하는 선배는 뭘 할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를 만나는 날 하루 정해서 선배하고 격없이 이야기하는 홈커밍데이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공모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공모전 이제 내고 수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공모전에 관심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공모전을 원하기만 하면 다 지도를 해주십니다. 어떤 교수님이든지.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단체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 관련 지도와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 사무실에는 2명의 조교가 있어요. 양예지 조교랑 이효은 조교, 이렇게 2명의 조교가 있는데 바로 이제 작년에 3학년이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다가가고 격이 없이 궁금한 거 그리고 모르겠는 거 의논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시간 이내에 이 OT를 마치고 나서 사랑의 실전 리더십을 할 거예요. 4반으로 나눠서 실전 리더십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또 더 디테일한 질문들은 선생님께 맞대고 이 말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배.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3학년 졸업을 마치고 전공심화 4학년 과정을 다 졸업을 하고 1년 정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3월에 홍대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PPT로 말씀을 드릴 거는 학부 때 한 거는 없어요. 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제가 한 프로젝트들이고 많이는 못 넣었고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보면서 제가
홍대 대학원 입학을 하려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그때 만들었던 면접을 봤던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앞에는 학부 때 했던 것들 있으니까 보면은 좀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보고 뒷부분에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오피스, 라운지, 그리고 전시랑 주거 공간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은 전주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일부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당선이 돼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제안서를 만들고 공모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넘기는 과정까지 했었고 실제로 이게 지어 공사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뒤에 사진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도서관 컨셉이 경계가 없는 도서관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뭐 책 도둑이야 뭐 이런 말이 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의 컨셉을 잡고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지식의 경계를 개방하다 해서 컨셉을 잡고 이렇게 이제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왼쪽에는 지금 아이소가 있는 거는 저희 제안서 넣을 때 했던 거고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시 설계 직전의 도면이에요. 컬러링을 해서 나갔던 겁니다. 보면은 아이소 하면서 여러 가지 조닝이나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메인 컷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 오른쪽이 벽면인데 그게 다 벽이 없고 다 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시 설계가 나갔던 도면이고 이게 실제로 준공이 된 사진이에요. 도서관이라 해서 너무 막 노멀한 도서관보다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되게 독특한 자유로운 것을 넣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이게 첫 프로젝트라서 되게 많이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무실 디자인한 거고 실제로 준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안서를 냈던 거고 저희가 디자인을 제안한 프로젝트예요. 이건 아까 저희 프로그램 수업 있었다시피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진들이고 실제로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 저 원형 공간이 제일 메인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서 들어갔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전시 공간도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펫과 함께하는 주거라는 테마로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어요. 플랜과 아이소. 요즘 인스타가 많이 하면서 그런 거를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포토존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디자인이고 그리고 주거는 여기는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그대로 빠르게 도면을 쳐가지고 2주 안에 도면을 치고 준공이 완료가 될 때까지 하는 거라서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면이 자세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스케치로 디테일한 거를 설명을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자세하진 않아요. 실제로 준공된 청담동에 있는 100평 정도 되는 주거 빌라예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교수님들께서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한 것들은 일단 너무 지금 4개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되게 많은 디자인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또 홍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어가지고 네,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4학번, 인테리어 디자인과 14학번 출시 이주선입니다.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제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회사 입사하기 직전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했던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일단 이력서는 잘 안 보이긴 한, 저희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4학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학년을 하면서 했던 것들도 뒤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인턴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 때 회사로 실습이라는 걸 나갔는데, 저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한 2번 정도 나갔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한 번 나가고,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나가고. 근데 이게 좀 좋았던 저한테 경험이어서 꼭 이제 2번 정도 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상은 공간 디자인 대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작업을 할 때 그때 출품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력서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간 디자인 대전이라는 그런 공간 디자인 대전이라는 그런 걸 출품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대부분 운전면허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딸 시간도 없고 나중에 회사를 나갔을 때 운전을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력서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GTQ 아니면 학교에서 좀 특이하게 CPT라고 스케치업 전문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회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학교를 다니시면서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이점은 제가 원래 실내 건축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기능사랑 기사가 있어요. 근데 3학년까지 이제 전문학사로 하게 되면 기능사까지 해서 끝나는 거고, 기사라는 자격증은 4학년 학사학위라는 게 있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4학년을 한 이유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회사한테 일단 좋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실 때 이게 있으면 더 가점이 많이 붙고, 그리고 월급에서부터 좀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4학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무조건 따셨으면 좋겠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B반에서 B반 반대표까지 했었어요. 이런 경력들도 나중에는 좋은 거기 때문에 학생회를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들이랑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선배들랑도 교류가 많이 돼서 저는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것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4학년 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맥스는 사실 요즘 쓰기는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저희 학교에서 특이점은 스케치업을 되게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VA를 할 때 회사 나가서도 되게 이점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4학년 때는 실물 사진을 보고 그거랑 똑같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저는 지금까지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둔 프로젝트예요. 이 사진부터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뤄보셔야 아시는 거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사서 보시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학원은 다니지 마세요. 학원은 다니지 말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보고 배워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만큼 실사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학년 그 졸전을 할 때 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을 내서 장려상을 받았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화랑대역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학생이나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대여해주면서 전시도 하고 약간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랑대 폐역을 활용해서 한 거고 그리고 겹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평면도도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학생 때에서 평면이 좀 그런데 1층에는 저쪽에는 이제 카페로 활용하고 화랑대역을 개조를 해서 카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피스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대여해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그 지하에는 색에 관한 그 화랑대에 색을 입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색에 관한 전시 프로젝트를 여기다 진행을 했었어요. 인면도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툴이 있고 이것도 다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4학년 때 좀 제일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인데 한남 FN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리뉴얼을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리뉴얼을 하는데 자기 학생들마다 다 자기들의 컨셉이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를 자기가 정하고 나서 브랜딩까지 진행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희가 말했듯이 이제 실시 설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평면도, 일면도, 선정도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고 인면도 컬러링까지 다 했던 작품이에요. 여기 그래서 도면이 저는 한 80개 정도 이렇게 찝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 딱 이걸 보여드렸어요. A3를 제본을 한 거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학생인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셨으니까 이거는 4학년 과정을 해야지 하는 프로젝트니까 4학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셉은 저는 피겔리케이션이라고 요즘 다른 데 떠나기도 힘들고 해외 가기도 힘드니까 이제 호텔에서 쉬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는 진행을 했는데 패키지도 했었어요. 막 샐러드 카페 이용권 아래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이런 거를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파 객실에 대한 이런 컨셉들도 제가 다 잡았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런저런 이렇게 컨셉도 잡았고 제일 제가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브랜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를 가시면 주거 공간, 오피스 공간 말고 상업 공간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가게 되면 이런 브랜딩이라는 거를 따로 하는데 이 회사 저는 샐러드 카페였으니까 폴레스트에서 그 휴식을 막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보울하고 위에 잎사귀라든지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로고까지 디자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브랜딩에 관한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예쁜 공간 보시고
명함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잡지, 책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 게 다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라도 그걸 꺼내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있으실 때. 이거는 제가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인데 3학년 말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품을 한번 해보자 하고 출품을 했던 거예요. 신림의 꽃피는 청춘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뭐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책도 빌려주고 같이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러는 이것도 약간의 복합문화 공간이죠. 그런 거를 진행을 했었고 컨셉은 좀 특이하게 명화로 잡았었어요. 이게 명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약간 빈센트가 되게 힘들 때 자기 동생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되게 행복해하면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저는 컨셉으로 잡았었고 이건 평면도, 인면도 이것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왜 넣나 싶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약간 잡다한 거를 다 모아놔서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해외에 출품을 했었는데 그게 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고 이거는 실습 나갔을 때 회사 실습 나갔을 때 그때 했던 프로젝트 브이레이 돌렸던 거 넣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건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었던 것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는 끝났습니다. 제가 4학년 학생 때 했던 거라서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거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뭐 노트북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 없으세요? 없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막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입학해서 3년 동안 수업을 쭉 받고 내가 바로 취업을 할까 1년 더 할까 하면서 선택을 하죠. 누구나 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선택한 친구 바로 심화과정을 바로 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 선배는 심화과정 끝나기도 전에 채용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아주 너무 오늘 바쁜 일 있는데 또 우리 CEO 사장님께서 아까 사진에 봤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기꺼이 신입생을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을 갔어요. 벌써 심화과정 2학기부터 아마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다가 홍대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신입생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한테 얘기해준 선배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모신 까닭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은 어떻게 가나 또 취업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아직은 뭐를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또 열심히 물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고 대학생활 가이드 탑재돼 있어요. 탑재돼 있는데 거기서 좀 변경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보죠. 자 여기 우리 학교의 비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인재상 이런 것도 봤죠. 근데 우리 퀴즈는 4개예요. 6개인데 뭐가 하나 더 있지? 도전인이 없는 것 같아. 18학년은 맨 끝에 도전인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이 클래스 모바일을 안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기 출석 오늘 수업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라서 이클래스 모바일 이거 이제 까는 거 정원주 교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알게 되면은 이걸로 다 출석을 부르게 돼 있어요. 출석을 부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꼭 깔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께 잘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 광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보를 좀 탑재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보를 탑재하고, 그래서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 신상 정보, 옛날에는 뭐 자기 그런 거 종이로 적어서 냈었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온라인으로 탑재돼서 여러분들 스스로 써 넣어야 되는 거, 이거 써 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뭘 배우긴 배운다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그거 뭐 배우는지 알고 싶으면은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디자인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혹은 지원하기 전에 한 번씩들 과 홈페이지 들어왔잖아요. 거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요번 2019학년도부터 사회봉사 과목이 지정 교과목으로 됐어요. 그 전에는 사회봉사를 할 사람만 했었는데 이게 지정 교과목이 돼서 기본 소양교육 1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나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지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서 봉사를 30시간 하는 거예요. 30시간 방학 동안에 30시간 하면 이제 1학점이 주어져요. 1학점이 주어지는데 3년제는 총 3번 3학점을 모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을 모은다는 건 여러분들은 110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12학점은 꼭 교양 과목을 따야 되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일반 교과와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면 되는데 거기에 3학점은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학점은. 근데 한 번만 하면은 1학점. 누구나 1학점은 꼭 해야 된다는 게 2019학년도에 달라진 점이고, 우리 이제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이거 시간표 떴죠? 지금 요거 정원주 교수님이랑 여러분들 함께 할 거고, 실내 디자인사 아까 이선주 교수님 사진 받고, 실내 스케치 마정혜 교수님 받고요. 그리고 공간 제도 실습 아까 여기 이정화 교수님 제도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기초 노윤희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고, 그다음 실내 계획론 A반 B반 나눠서 이정원 선생님 또 저 이렇게 두 분이 하실 거고, 그럼 진로 탐색을 A반 B반 나눠서 이정원 선생님, 이게 이제 실내 계획론이 A반이면은 뭐 진로 탐색은 B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사랑시절 리더십 이거는 네 분의 교수님이 나눠서 한다는 거. 그래서 1학기를 이렇게 지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2학기에는 또 이제 교양 영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3년 동안 한 학기 교양 영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1학기 때, 반은 2학기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체능 계열은 2학기 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교양 영어를 할 거고, 드디어 이제 캐드로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그리게 돼요. 캐드로 그리게 되고, 공간 제도 실습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캐드로 그리기 전에 도면을 그리는데 이 도면을 잘 그려야지 캐드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캐드를. 그래서 꼭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론 과목으로서 여러분들 아까 그 자격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들어두면은 나중에 혼자 문제집 풀 때 기억이 팍팍 나서 잘 시험 볼 수가 있는 그런 교과목이고, 그다음에 디자인과 색채, 주거공간 스튜디오는 주거공간 하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모형까지 딱 만드는 그런 과목이고, 그다음에 인간과 디자인은 우리가 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뭐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학년 때도 거의 비슷하게
조명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첨가돼서 이 공간에 어떤 조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뭐 디자인도 하게 돼요. 그다음에 CAD 좀 더 심화해서 배우고 그리고 모형 제작, 모형을 만드는 방법과 실내 마감 재료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법 방법, 그리고 업무 공간 스튜디오가 1학기 때로 옮겨졌어요. 전에는 이게 좀 2학기 때 있었는데 업무 공간 스튜디오가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고 2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때는 상업 공간을 하나 누구나 카페를 하나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는 원룸 하나 디자인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사무실 하나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상업공간, 카페 하나 디자인하고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졸업 설계를 해요. 졸업 설계를 그 많은 공간 중에서 내가 정해서 하나의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왜 1학기 때 넣었나 하면은 좀 여기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모형도 만들고 판넬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1학기 때 완성을 하고 9월 개강하자마자 졸업 전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각자 진로를 찾아서 좀 더 각자 방향으로 심화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졸업작품전은 9월에 하고 1학기 때 다 마친다. 그리고 2학기 때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전시 공간하고 아까 포트폴리오 많이 봤죠. 나 이거 가지고 입사할 때 이거 가져가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뭐 80명이라면 한 20명 정도는 심화 과정을 가고 나머지는 취업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3학년 때 만든 포트폴리오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학년 쭉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아까 봤죠? 그렇게 책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창업을 할 사람을 위한 과목과 그리고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실제 회사에 나가서 근무해 보는 거예요. 이건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데 3학년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 4주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는데 2학년 겨울방학 4주 이거는 원하는 사람 그래서 2번의 현장 실습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더 잘 기억이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출석, 지각, 결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까 뭐 깔으라 그랬죠? 그거 이제 깔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석이 인정되는 게 있는데 안 된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부모님 자망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조부모님까지는 돼요. 조부모님까지. 그 다음에 본인이 입원했을 경우는 돼. 근데 나 선생님 병원 갔다 왔어요. 그 진단서 가져내. 이런 건 안 돼. 오다가 뭐 안과 들렸어요. 이건 안 돼요. 수업은 꼭 참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결혼하면 돼. 결혼하면 출석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어떤 그런 것들, 어떤 문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저번에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거기 자원봉사 나간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를 나갔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기관장이 이거는 출석으로 해줘도 되겠어.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확인이 된 것만 된다는 거니까 일단 안 오면 결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오면 결석이다. 그 다음에 조기 취업은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할 수 있어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조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서류상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3학년 좀 더 일찍 취업하겠다. 그럼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은 우리가 보통 A를 30% 주고 A와 B를 합해서 70% 그러니까 40%죠. 그다음 C 이하가 30%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다 A 주고 싶은 교수님의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강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적 확인하기 전에 이 강의 어땠어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강의 평가는 우리 학교에서 학과 평가에 굉장히 좌지우지가 돼. 그래서
네, 잘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해야지. 객관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항에 표시를 해야 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다. 우리 과 학생들 이제 요번 작년 1학년부터 내가 OT 때 이 말을 해서 작년 1학년으로 안 그러는데 그 이전 학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이야. 뭐 수업 시간을 철저히 지켰나? 보통이야. 그래 맞아. 수업 시간 휴강 안 했어 우리 선생님. 지각 안 했어. 맞아. 교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강연했는가?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A, B, C, D, E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C를 주는 거야.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철저히 지켰는가? 보통이야. 그럼 C 굉장히 안 지킨 거야. 여러분 C 학점 받으면 기절하잖아, 그지? 그리고 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강의하는가? 맞아. 그래. 그럼 B야.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러면은 한 번도 결강 안 했어. 그럼 매우 그렇다에다 해야지. 이거를 그렇다나 보통이다 하면은 다른 학과보다 우리가 뚝 떨어져요. 평가가. 근데 이거를 다른 과는 굉장히 평가가 높아서 왜 그래요? 하고 학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꼭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A고 이건 B고 이건 C예요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는 100점을 주고 싶으면은 꼭 매우 그렇다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라는 거 여러분들은 총 110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이 돼요. 그런데 보통 한 학점 모자라서 졸업 못하는 경우가 올해도 발생했고 작년에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계산 잘못해서 그리고 왜 우리 손에 안 나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젊은 세대에 가면서 점점 커지는데 110학점이면 딱 110학점만 듣고 나 여가 시간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니까 3학년 됐더니 계산을 잘못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강좌라고 한양대에서 하는 사이버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1학년, 2학년 때 들으면 괜찮아. 괜찮은데 3학년 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이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확히 기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F가 나와버려. 쫓아가 선생님 저 이렇게 시험 다 보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할 수가. 그래서 내가 뭐 C 받는 건 좋은데 F여서 졸업을 못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는 사이버 강의 들어도 되지만 3학년 들을 때는 좀 주의해서 들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은 86학점 들어야 되고 학위 취득 필요한 전공 과목은 다른 전공 지원해도 돼요. 3년제는 3년제, 2년제는 2년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전과라는 게 있어. 전과. 들어왔더니 나 갑자기 도예가 하고 싶어. 도예과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나 들어왔는데 패션 디자인 가고 싶어. 안 돼. 왜 안 돼? 2년제라서. 2년제고 우린 3년제라서 3년제끼리는 전과돼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 1년 하고 우리과를 전과한 학생들. 도예과 1년 하고 우리과 전과한 학생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아까 얘기했죠. 업체에 나가다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2번의 실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점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사회봉사 대외 어학연수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인정이 되는데 연수 기간이 2주 이상이에요. 잠깐 가서 2주 이상 어학연수를 한 경우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봉사 과목 아까 3학점 인정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 사회봉사 교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교육 학기에 우리 작년만 해도 2시간이었는데 이번 소양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소개해주고 그다음 통합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통합 마일리지를 쌓아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높이면은 통합 마일리지 증서도 죠. 학교에서 우리 학교만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학과 또는 재학생들이 어떤 사회봉사 교과목 말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사회봉사 활동하는 거야. 그거는 마일리지로 쌓인다. 학점이 아니라 마일리지로 쌓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한 학생들을 모아서 상을 줘요. 정말 우리 학교 애지 실천을 잘 실천했어. 그러면서 상을 주는 개교기념일날 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 궁금할 거예요. 동아리 활동은 일반 동아리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과 인테리어 디자인과에서 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뷰자대. 그래서 선생님 뷰자대가 뭐예요? 그랬더니 데자뷰에 거꾸로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 요거는 가구 동아리야. 가구 만드는 동아리. 그리고 일반 동아리는 CCC, 뭐 만나 카톨릭 동아리 이런 종교 동아리와 그 밖에 동아리가 있고 이제 곧 저기 한양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동아리 하라고 또 많이 올 거예요. 꼭 그런 동아리도 할 수 있고 한양대 동아리도. 그다음에 우리 3층 본관 3층에는 대학생활 상담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학식 때도 봤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나누면은 더욱 가벼워지니까 대학생활 상담센터를 자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력관리 시스템 이야기한 그 LMS 말고 그 E클래스 말고 또 다른 여러분들 그 학점 자기 신상 정보 입력하라고 한 거 있죠. 그쪽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자기 진로 설계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향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이제 여기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학위 취득 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3학년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기가 싫어.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한 학기만 더 연장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해서 유레일 패스도 싸게 사고 박물관도 공짜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 학기만 유예하고 싶어. 그럼 한 학기 유예하고 그 다음에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예하는 게 2년까지 돼. 2년까지 되고 그거는 심화과정도 마찬가지야. 그게 요번에 새로 생겼어. 그런데 왜 유예제도를 또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어떤 학점이 참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그 한 과목만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위 취득 유예 제도를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봉사활동이나 뭐 여행을 가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학점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은 굉장히 막막하고 뭐 또 뭐 과외를 해야 될 것, 학원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유예 제도를 사용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 온 공문인데 애지실천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장학제도가 있지.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 애지실천 장학생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하는 거야. 일주에 15시간 이하 법정 근로 이거 지켜서 한 학기당 3개월 12주 동안 11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114시간. 그러니까 자기 건강 시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학기당 95만 1,0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3달 4주, 한 3달 12주 114시간을 공강 시간만 일을 해서
951만 원을 3개월에 나눠서 31만 7천 원씩 3개월 받는 그런 알바 같은 장학금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4명을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사에다가 신청 아까 조교 얼굴 보여줬죠? 조교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애지실천 장학생. 네, 여기까지 설명해 주고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 교실에서 봐요. 네.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든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일단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헬로 LMS 이걸 받으시고 지금 이거 끝나고 멘토링을 할 건데 멘토 교수님이 지금 학교 전임 교수님이 4분이세요. 4분이 여러분을 1학년, 2학년 동안 책임을 져요. 그래서 수학, 뭐 자퇴, 어쨌든 중요 상담부터 그냥 자잘한 상담까지 다 전달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한테는 의무고 여러분은 등록금을 냈으니까 권리. 그죠?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1학년 동안만 아직 어리버리 좀 잘 모르니까 멘토링으로 하고 2학년부터는 반별 지도교수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1, 2, 3학년을 들어오면 맡아서 3년간 스트레이트로 하자. 학교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2년 전에 2년간. 근데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졸업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졸업작품 지도교수가 취업도 진학도 대학원을 가던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까 저기 졸업생 2명이 PT를 했는데 좀 어리버리했죠. 이제 막 졸업해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PT하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불법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 중에서도 가장 센 걸로 지금 이 상황에서 뿌옇게 나오는데 조만조만한 그 이미지 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이 없어서 본인들은 이제 이게 중요한 자리지.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거예요. 2명 다 앞에 발표했던 서희는 제가 지도교수였고 3학년 조차. 그 다음에 이주서는 두 번째로 한 이주서는 이정화 교수님이 지도교수였어요. 그러면 서희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거든요. 인생의 역정을 다 알아요. 정말 모든 걸. 거의 그 정도로.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공모전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공모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됐던 한양여대가 됐던 뭐 제주대학이 됐던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공모전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를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열심히 노력하고 요령이 있으면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맨 앞에 앉아. 그러면 성적을 기본으로 유지가 돼요. 맨 뒤에 앉아. 기본을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는 딴짓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수도 알고 본인도 알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부터 해서 어쨌든 그 자기 하는 데 따라서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3년제인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또 전공심화까지 있기 때문에 전공심화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20명을 뽑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록금, 입학금을 안 내죠. 입학이라는 거는 한양여자대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입학금을 내는 거예요. 3년 마치고 4학년 오면 입학금을 또 내지는 않는데 다른 학교 출신도 올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이번에도 다른 학교 출신이 왔거든요. 그 친구는 입학금을 내죠. 입학금이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졸작이 중요하고 졸업작품을 지도한 교수가 2학기에 취업용 포트폴리오까지 지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취업까지 진로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을 멘토링에 그러면 하겠다. 2019년부터 여러분부터. 그래서 지금 멘토 교수가 2년간 가는 거예요. 2년간.
2년간 가고 물론 휴학을 해도 휴학 갔다 돌아와도 또 2학년이면 그 멘토 교수가 지금 멘토 교수가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B반에 앞번호 19명 고주현 어디 있어요? 고주현부터 19번 학번까지 어쨌든 그렇게 인형만 저하고 함께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 LMS라는 것 자체가 모든 학사 관리가 저걸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도 물론 당연히 접속할 수 있고 한양여대 들어와서 접속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21일 날 42명 참석하에 했던 내용이에요.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이날 했던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저 QR을 리딩하면 돼요. 네이버 앱을 지금 실행시켜서 여기다 들이대면 저 스마트 렌즈 알죠? 모르나? 보면 네이버가 지금 버전이 두 개예요. 베타 버전이 있고 구글 따라하기라 하는 거예요. 검색창만 나오고 다 없애버리고 저렇게 갈 거예요. 근데 현재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구버전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구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 렌즈예요. 이걸 누르고 QR에 들이대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버전은 이게 그린닷이에요. 그린닷. 밑에 얘를 쑥 치면 서클이 하나 생기고 그 위에가 2차 서클이 생기죠. 2차 서클을 뱅뱅 돌리면 메뉴를 본인 입맛대로 2차 서클은 다 심을 수 있고요. 1차 서클은 네이버가 심어준 대로 내가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굉장히 좋아요. 획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난 잘 쓰고 있고요. 이 그린닷을 클릭하고 이 QR 렌즈를 찍어서 저걸 리딩하면 바로 들어가요. 제가 지금 설문조사도 이걸로 할 거니까 보면 일단 이거를 인식을 하세요. 리딩. 찍는 게 아니고 찍어놔도 되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약간 버스하고 귀찮다 그러면 찍어놓고 나중에 리딩할 때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리딩할 수도 있어요. 이 45명이라고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42명 참석했고 저 4학년하고 또 편입생 지금 다른 학교에서 편입한 친구도 있거든요. 2학년도. 그 친구들이 2명인가 3명? 그런데 리딩 했으니까 이걸 보면 되고요. 리딩한 거를 저장을 그러니까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저장을 해놓고 이 설문조사예요. 이거를 리딩하고 지금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세요. 10개 정도 문항인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 응답.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면 완전 삼수 삼겹살이에요. 3초 지나면요. 결과치까지 통계치까지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펼쳤어서 학과에 교수님들한테 제공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미술은 몇 프로 정도가 얼마 정도 했고 안 했고. 결론. 헬로우 LMS 다운받으세요. LMS라는 거는 학습 관리, 여러분들 출석도 교수님들도 저걸로 부를 거예요. 저걸로. 되게 편해요. 네. 헬로우 LMS를 이용해서 헬로우 LMS에 들어가서 한양여자대학교 들어가면 학번하고 이 로그인 하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질문은 멘토 교수님한테 하세요. 하고 이제 학생회에서 다음 과정 진행하고 여러분들 중에 1학년 B반 앞번호 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으면 그냥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 볼까요? 나와주세요. 입학식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학생에 대해 소개하고 바로 영상 간단히 사진만 찍고 바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진후 인테리어 디자인과 이제 2학년 되는 학회장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부학회장 최미지입니다. 전 인테리어 디자인과 홍보부장 손나영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홍보부원 권재희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홍보부원 김예솔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기획부 부장 김현주입니다. 저는 기획부 부원 하다솜입니다. 저는 총무부장 이정현입니다. 저는 총무부원 유지원입니다. 이것 좀 나눠. 저희 학생회 3월 14일 날에 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 3월 14일 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9층 로비에서 디자인과 거기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생회는 이제 AP반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선배들과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선배들한테 조언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최해서 축제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회만 내는 게 아니고 이거 모두 신입생분들이 이제 입학하실 학생회에 비해서 1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반대표한테 공지할 테니까 그때 10만 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대표는 이제 교수님이나 조교님한테 이제 공지가 이제 내려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반에다가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영상 틀고 사진 찍고 이제 바로 할게요. 그거 나눠주신 거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A4 용지가 따로 이제 나눠줄 거예요.